그럼 선생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렌스의 민주주의론과 정착식민주의에 대한 논의인데요. 선생님은 서양의 개벽사상가 제10장에서 제시된 로렌스의 민주주의론은 얼핏 상식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이런 대목이죠. 근대 초기의 자유주의나 이후의 자유민주주의는 모두 서로 평등을 앞세우지 않더라도 실은 평등의 이념에 근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등주의야말로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이 로렌스의 진단이다. 이 대목을 처음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망설여집니다. 로렌스의 새로운 민주주의, 작은 따옴표가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평등과 불평등을 넘어선 곳에서 성립한다. 로렌스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첫 번째 위대한 목적으로 평등이냐 불평등이냐라는 문제가 전혀 개입됨이 없이 각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 자신이 되는 것, 남자마다 그 자신이 되고 여자마다 그녀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아무도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의 존재를 규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로렌스의 발언도 좀 즉각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등주의에 대한 로렌스의 비판이 선생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옹호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며 막스의 입장과 의외로 상통하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스는 계급사회의 불평등 철폐에 앞장섰지만 평등의 왕국을 이상향으로 삼는 노선에는 극도로 비판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로렌스는 인간은 숙명적으로 실존과 비잉의 엉킴에 빠져 있되 비잉을 이루는 순간 신비스러운 다른 현실이 도래함을 비잉을 이룬 민들레를 통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 대지 위에서 햇빛을 번뜩이는 작은 태양인 민들레는 유일무이한 천하일품이다. 그것을 지상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 자체로 비교가 불가능하며 고유한 존재다. 이 대목을 새기면 앞서 평등이냐 불평등이냐라는 문제가 전혀 개입함이 없이 각자가 자연 발생제로 그 자신이 되는 것이라는 로렌스의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잡히는 느낌이 듭니다.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로렌스의 비판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로렌스의 민주주의론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는 그게 일부에서 비판하고 오해하는 것만큼 비상식적,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은 상식에 부합하는 민주주의론은 또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로렌스를 갈 때는 보통 상식에 기반한 민주주의론을 펼치는 정치학자라든가 정치철학자라든가 사회과학자들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중요한 대목도 있기 때문일 거예요. 가령 로렌스가 평등주의를 비판하지만은 그렇다고 물질적 불평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지금 한 교수가 지적해줬고, 사실 그 점이 평등 사회운동의 아주 뭐랄까 최고 사상가고 지도자로 생각되는 막스의 사상하고도 일치한다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지적 같아요. 그런데 근대 초기의 자유주의나 이후의 자유민주주의는 모두 서로 평등을 앞세우지 않더라도 실은 평등의 이념에 근거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서술에는 쉽게 동의할 수 있다는데 이게 쉽게 동의가 돼요? 서양 민주주의론에 익숙한 사람은 당연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초기 자유주의라는 거는 평등에는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귀족들이 독점적으로 누리던 그거를 우리 신흥
시민 계급 예. 또는 귀족들 가운데서도 영국의 경우는 그랬죠. 예. 귀족들 가운데서 이미 자본주의적인 사업을 하던 그런 많은 귀족들 그 사람들한테도 평등하게 나눠주자 하는 점이었지만은 그 이상 뭐 평등을 이념으로 세웠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자유민주주의는 거기서 물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 노동 계급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왔지만은 자유민주주의는 대개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 비하면은 평등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간주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의 모토 중에 평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토에는 자유평등뿐 아니라 박애까지 들어가 예. 있는데 실제로 그 후에 만들어 놓은 네. 프랑스의 자본주의 사회는 평등주의 세력이 일부 있었지만은 그들이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그것 자체가 그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가 아닌 것 같고. 근데 바로 이 평등주의야말로 근대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이 로렌스의 진단이다는 대목은 적어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이게 물론 설명하면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니까 처음 들었을 때 좀 망설여진다는 그 말씀은 정확한 것 같아요. 로렌스도 공부하고 뭐 미국 문학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로렌스하고 뭐 하이데거 이런 그 약간의 그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나중에는 알아듣겠더라고요. 빙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예. 이건 전혀 사회학자들이 인정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 안 할 뿐 아니라 아마 이해하기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존은 영어로 existence라고 그러고 실존과 being의 엉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가 한 번역이지만 468페이지에 나옵니다. 영어로는 the tangle of existence and being이라고 그랬어요. existence하고 being이 다른 것인데 불가분하게 또 뒤엉켜 있다. 그건 난 막스도 얼마나 이해할지 좀 의문이고 여기서 이제 로렌스의 민주주의론이 사회학자들의 뭐 민주주의론 내지 근대적 평등 사상에 대한 비판 예.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민들레 얘기도 로렌스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민들레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 대목을 보면 참 그럴듯한 얘기지만은 엑지스턴스로서 실존하는 하나의 물체죠. 예. 하이데거 용어로 말하자면 이제 존재자, 자이언데스, 자이언데스인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스사인하고 뒤엉켜 버린다 또는 다스사인의 차원에 도달한다. 그런 말은 이거 서양의 기존의 형이사학이나 학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반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발언이고 아직도 나는 그걸 납득하는 사회과학자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민들레가 그렇게 확 표현하듯이 아름답게 표현하듯이 인간도 그렇게 어떤 정말 인간다워지고 남자가 남자다워지고 여자가 여자다워지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 순간을 로렌스가 각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자연 발생은 스폰테이니어스라는 말을 지각한 건데요. 보통 이제 스폰테이니어스 그러면 감정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로렌스가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정만이 아니고 인간의 사유를 포함한 그 몸에 살아있는 육체로서의 인간이 그냥 사이언데스가 아니고 전혀 다른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아직도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 동양적인 사유를 끌었는데 이 스폰테이니어스를 자연 발생이라고 영어를 그냥 직역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무의이화라든가 이런 동양적인 표현을 쓰면은
그 말을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잘 들어오죠. 네. 서양 사람들은 그 말을 알 리도 없고 실존과 being의 뒤엉킴. being은 이제 존재라고 번역하는데 이러면 존재하고 실존하고 구별이 잘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영어로 그대로 being이라고 썼는데 그 뒤엉킴이 도대체 뭔가? 이거 굉장한 과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감당하기 힘든 질문인데 저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존재자 우리는 흔히 이제 존재자 이렇게 하는데 자인과 자이언데스. 네. 그 존재의 부름에 응할 때 그 존재자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이 로렌스가 하이데거를 얼만큼 연구했는지 몰라도 로렌스 독자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뭐 연구는 안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예. 또 하이데거가 진짜 유명해지기 전에 죽었고 예. 하니까 뭐 하이데거를 읽을 예. 일은 없었다고 보면 그런데 로렌스는 이 표현이 역시 작가이자 그 소설가이자 시인답게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가 확 다가오는 이 민들레 비유도 그런데 그전에는 뭐 이게 스스로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드는데 이 민들레 비유에서 보니까 인간 존재도 그렇게 피어나는 듯한 그런 순간이 있구나.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뭐 도법자연이나 무의유화 이런 말 들었을 때 그게 저는 동양 사상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던 사람인데 로렌스하고 같이 비슷한 그게 경험을 하게 되어서 확실히 선생님이 왜 서양의 개벽 사상가라고 타이틀을 붙였는지 좀 이해되는 지점이었습니다. 하이데거하고 연결시키면 조금 더 서양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워질 수는 있어요. 예. 뭐 이제 대부분의 서양인들이 하이데거 전체를 부정하고 또 그 부정하기 아주 편리한 구실로 하이데거는 나치 부역자다 뭐 이런 예, 낙인이 찍혀 있기도 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그런 낙인이 많이 흐려진 셈이고요. 실존과 비잉의 뒤엉킴. 예. 이라는 그 표현도 하이데거식으로 풀이하면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일부러 비잉을 존재라고 번역을 안 한 거는 우리말에서 존재라는 거는 실존하는 존재자를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말에 없는 어떤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말에 존재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개념이죠. 아주 없는 건 아니고. 근데 하이데거가 하는 말 중에 개념 중에 언어를 얘기할 때 즈비팔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즈비팔트. 그거를 고명섭 기자하고 얘기할 때는 지적했지만은 기존의 번역이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 않고 그냥 이중체라 그러면은 어떻겠냐 하고 생각했는데 가령 언어라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라든가 발성기관이 움직여서 나오는 거고 또 글로 써놓으면은 하나의 존재자인데 그냥 존재자가 아니고 얘기하셨듯이 존재자가 아닌 존재 다스사인의 부름에 부응하는 또는 다스사인을 불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럴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자이면서도 존재자를 뛰어넘는 뭐하고 뒤엉켜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하이데거가 즈비팔트라 그랬고 또 다른 데서는 독일에서 이제 운터시트라 그러면은 구별이란 말인데 그거를 운터하고 시트를 잘라서 그 사이에 하이픈을 붙여가지고 새로 만들어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에 구획이 지어지긴 하지만 또 하나가 되는 그게 바로 내가 보기에는 existence와 being의 뒤엉킴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은 서양 철학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서양 철학 체계 안에서는 없어요.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그것하고 통하는 것 같고 또 동양식으로 말하면 무의이화라든가 도나 자연, 영어의 네이처가 아니고 스스로 그러함
이런 것하고 연결하면은 또 좀 해명될 것 같은데, 그래서 로렌스 민주주의론을 다시 우리가 소환하는 건 중요한데, 그게 그냥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을 강화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식을 돌파하는 어떤 사유의 작업, 사유의 모험이라고도 하죠, 로렌스는. 그런 게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발판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로렌스의 민주주의론과 K 민주주의의 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 전통에서 나왔을 때 양자가 모두 단자화된 개인 혹은 재산 소유자로서의 개인에 기반한 서구 근대 민주주의 이념들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말하자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적 이념이 살아있는 개인의 존재와 공동체적 삶을 왜곡하는 현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렌스의 새로운 민주주의와 한국 시민들이 빛의 광장에서 보여주는 생동하는 K민주주의가 공유하는 특성 혹은 양자 사이에 어떤 친형성이 있을지, 그리고 지금의 한국 민중들이 어떤 경로로 그런 특성을 체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동학 이래 후천계백 사상이겠죠. 가령 로렌스가 새로운 민주주의는 실존의 차원만이 아니라 비잉의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수은의 시천주 사상과 해월의 상경 사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와 지도자 문제를 휘트먼의 열린 길의 사상을 통해 정리한 대목은 2021년 가오로 특별대담 다시 동학을 찾아 오늘의 길을 묻다에서 선생님 쓰신 표현인데, 도력의 상하를 존중하는 수평적 민본주의, 이걸 동학의 중요한 그 핵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원불교 소태산의 지자본이, 그리고 제10장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정산종사의 세 가지 치교와 통하는 바가 있다고 느낍니다. 로렌스의 새로운 민주주의와 K민주주의의 어떤 친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이번에 참 윤석열 정권 퇴치를 통해서 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민주주의, 특히 시민의 힘으로 이루는 민주주의의 성과로 인정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특히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윤석열이 독재나 권위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던 시도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꺾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렸다. 일종의 그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딱히 뭐 로렌스 민주주의는 그럴 필요 없죠. 없는 그런 민주주의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실감을 했고, 또 소위 민주주의 회복이 기존의 민주주의를 회복한 게 다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또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번 빛의 혁명, 그러니까 촛불혁명이기도 하고 빛의 혁명을 이룩한 거는 그런 훨씬 더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의 민주정치, 입헌정치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 왔는데, 그걸 회복했다 하는 한 면이 있지만은, 동시에 이제까지 아무도 이루어보지 못한 더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를 이룩할 가능성을 열었다 하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주목할 때는 가령 로렌스처럼 다소 상식적으로 정치학자들의 언어로는 잘 표현되지 않는 어떤 면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걸 이제 한 교수는 수은의 시천주 사상 같은 거,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이상은 육신을 가진 엑지스턴스인데, 그리고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자이언데스인데,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하면은 뭔가 그 다른 차원의 비잉에 해당하는 그런 것하고 이제 그야말로 실정과 비잉의 뒤엉킴이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한 어떤 개벽이나 깨달음의 경지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동학이외에도 뭐 이제 원불교 소태산의 지자본이 얘기도 하시고,
도태산의 사상에서는 사유라는 게 있고 그게 다 똑같이 중요한 거고 그야말로 그 네 가지가 다 뒤엉켜 있는 거지만은 지자본의와 자력양성이라는 걸 동시에 예. 추구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산종사의 소위 세 가지 치교는 내가 로렌스 민주론 얘기하다가 예. 들어가서 예. 이제 그 얘기를 꺼내잖아요. 근데 휘트만의 민주주의론을 로렌스식으로 해석해서 내놓는 민주주의론이 혁명적이고 혁신적이고 정말 새로운 사상인 건 사실인데 예. 좀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내가 했고 그런 점에서는 정산종사의 세 가지 치교 그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게 훨씬 더 원만하고 현실적인 처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로렌스가 말하는 열린 길에 나선 위대한 영혼들은 기본적으로 평등하지만은 더 위대한 영혼이 있고 그 더 위대한 영혼을 알아보는 영혼이 그 영혼도 그게 위대하니까 알아본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온갖 차별을 반대하면서도 지자본의의 예. 사상은 견지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인들의 예. 세계죠. 정산종사 표현을 하면 도치에 해당하는 그겁니다. 멋있는 아이디어이긴 한데 현실 생활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고 예. 불교 용어로 용화 세상이라 그러겠죠. 미륵이어서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도치가 없는 옛날식 유교의 덕치 유교의 덕치라는 거는 결국은 군주 같은 지도자가 예. 예쁜. 덕성이 참 뛰어나서 그걸 베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따라오도록 하는 교화 예. 도치를 향한 어떤 지향성 같은 건 있지만은 그 개념하고는 좀 예. 미달하죠. 그러면서도 꼭 필요할 때는 법치 내지는 정치를 예. 해야 된다는 건데 정산종사는 옛날에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되는 때가 있었다. 예. 특히 그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서는 예. 그야말로 도인들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로렌스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예, 원만한 정치 철학이 아닌가.